이게 보면은 사실 대리구매는 뭐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긴 해서, 근데 대리구라고 이제 약간 용어가 이번 최근에 많이 쓰는 걸로 바뀌어서 그런데, 어쨌든 센터장님도 좀 많이 아시죠, 대리구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대리구매라고 하는 거는 들어봤는데, 사실 저도 대리구라고 하는 그런 또 은어가 있는 건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작년부터 계속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번에 적발된 그런 케이스의 대리구가 아니고, 이 심부름 업체들, 보통 이제 뭐 우리 어디 마트에 가서 이거 좀 사서 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딱 필요한 걸 사서 주시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이 청소년이나 이 주문자가 청소년인지 누군지 확인이 사실 안 되니까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사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번에 사건은 조금 다르죠. 지금 이거는 이제 앱을 이용했다기보다는 아예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더 나서서 내가 사줄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사처럼 지금 하고 있는 행태라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 또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28조에 보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는 걸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이걸 파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 행위입니다. 28조 위반이 되고, 또 담배 사업법에도 있습니다. 담배 사업법에도 소매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담배를 팔게 되면 이것도 다 불법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리구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론은 어른이 담배를 본인이 구매를 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청소년에게 대파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담배 사업법에 소매인 지정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그런 행위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리구매에 대한 통계는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리 뭐 질문을 주셔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진 않고,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통계 중에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하기가 얼마나 쉽냐, 이제 구매 용이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거의 한 70% 정도 우리 청소년들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한 70% 정도는 담배 구하기 안 어려운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한 38%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담배 구하기 쉬운데요 라고 얘기하고, 고등학생은 한 50% 정도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가 담배 구매하기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을 지금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정책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많다. 미국 같은나 뭐 다른 나라들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판기에 대한 게 좀 자유롭게 돼 있다 보니까 자판기를 통한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도둑질도 많아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해외 같은 경우는 담배 훔쳐가는 거. 근데 우리는 뭐 이게 사실은 CCTV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잘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워낙 이 SNS라든지 또 인터넷 상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편이라 지금 온라인을 통한 대리구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 증진 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배값 도입 등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현재 이제 OECD 평균은 담배값 하나당 7달러, 근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배값을 이제 올리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 목표인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그 각종 이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담배 규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아예 담배 가격 인상 그거 아무 효과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너무 답답했었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담배세를 인상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흡연율이 떨어지고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지고 뭐 전체적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들고, 그거는 팩트입니다. 고소득 국가일 때는 담배세를 10%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4%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숫자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과학적 근거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담배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럼 적정선이 있나요? 얼마 정도 올려야 좀 효과적이? 사실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담배 가격 안에 세금의 비중이 얼만큼 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답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린 담배 규제 기본 협약.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담배 규제 정책을 전 세계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국제 협약인데 그 협약 안에도 내용을 보면 담배 전체 가격 안에서 담배 세금은 최소한 7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갑당 4,500원 정도 기준으로 보면 73%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적어도라고 하는 그 최소 기준을 넘어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비율을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인상의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담배 회사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정부에서 계속 세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2,500원에 판매되던 담배를 갑자기 하나의 그 외국계 담배 회사가 200원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00원에 팔던 건 2,700원에 판 거야. 그래서 담배 회사의 주도적인 담배세 인상, 담배 가격 인상은 결국은 마진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세금을 인상해서 가격을 계속 올려나가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씀. 가격을 나는 끊을 생각이 아예 없는데 가격을 세금을 인상해서 더 비싸죠? 그러면 열 받는 거죠. 뭐 제가 흡연자라도 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어쨌든 저희가 세금을 올렸으니 이제 이 돈 아까우셔서라도 담배를 좀 끊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지. 자, 세금 올렸으니까 또 열심히 덮여서 국가에 세금을 더 내세요. 적어도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나 담배 3개만 줘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고 제가 정말로 기절할 뻔했는데 3개를 딱 하면서 부르는 가격이 그 당시에 뉴질랜드 달러로 100몇십 달러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보루를 산 것도 아니고 3갑을 샀는데 그래서 제가 와, 야, 이 손 떨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도 하는 말이 진짜 비싸지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가격을 보면 그 흡연율이 낮은 국가들은 담배 가격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비싼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OECD 국가 안에서의 경제적 위상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적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4,500원은 사실은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싼 가격인 것은 사실인 거고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담배 가격은 계속 해마다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먼 얘기는 아니고요. 빨리 하루속히 물가 상승분만큼은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연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정책을 좀 가져가야지 바람직하지 않냐. 이제 저는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담배값은 하락하는 거랑 마찬가지. 당연하죠. 그래서 2015년 2,000원 인상 이후에 2021년 지금 현재까지 담배세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